마음 많은 영원한 10대 보는 키덜트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련장수의 우사기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를 그리고 있는 토요타로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인터뷰 내용 정리 준비해 봤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 이번 인터뷰는 응모받은 질문 중 몇 개가 선택이 되어서 작가 토요타로가 대답을 하는 형식인데요. 인터뷰 자체는 전편, 후편으로 나뉘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둘 다 합쳐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림 그리는 방법에 관련된 문답이나 팁은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레노라의 키,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세요. 토요타로가 말하길 그레노라의 키나 몸무게까지는 신경 써서 생각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이나 베지터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강 이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물론 추후 설정상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정해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이에 관해서는 시리얼 성인 평균 수명이 150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레노라는 약 50살 정도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노라 편 회상에 등장했던 꼬마 그레노라는 10살 정도라고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추가로 시리얼 성인의 종특, 그러니까 종족 특성이라고 한다면 사이오인 설정과 비슷하게 싸우는 시기가 길기 때문에 젊음이 길다고 합니다. 그렇죠. 시리얼 성인이 전투민족인가 싶다가도 저격에 특화된 민족이기 때문에 눈에 노화가 와도 치명적이기는 하기 때문에 젊음이 길다는 점 납득합니다. 두 번째 질문, 가스가 사용하는 무기 중 토요타로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가스가 사용하는 무기는 정말 많이 등장하였고 실제로 많은 무기를 그리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토요타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다 생각한 무기는 4개의 칼날이 있는 프로펠러 같이 생긴 양손으로 사용하는 무기라고 합니다. 토요타로 자신도 이 무기를 어떻게 생각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염력을 사용해서 양팔에 끼운 상태로 빙빙 돌리며 공격하는 무기인데 이건 드래곤볼 세계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네요. 아니, 이건 오히려 차크라를 사용한 나루토 세계관에 더 어울릴 것 같아. 세 번째 질문, 히터 형제들에게는 가족 또는 부모가 없습니까? 토요타로가 말하길 아마 히터가 형제는 더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는 하는데요. 형제라고 하는 이 시점으로 부모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히터 형제가 본래는 하나였다가 이렇게 넷으로 나뉘었다 또는 이들이 의형제다 하는 썰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번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설정상 이들 4명은 친형제가 맞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하면 여자가 있는데 형제가 아니라 남매라고 해야죠 하면서 태클 거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요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토요타로의 대사를 보시면요, 앞으로 전개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형제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형제라고 해도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의 전개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보면 가스라든지 마키나 오일은 그레노라 편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작 마지막 장면에 카메오와 같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레노라 편 이후 다음 스토리에는 히터 형제가 살아남는다고 해도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게 다 우리 토요 형의 낚시일 수도 있지. 네 번째 질문, 우주 제일이 되기 전 그레노라와 가스는 어느 정도 강한지 알려주세요. 오, 그렇지. 질문을 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지. 무슨 그레노라의 키, 몸무게 따위를 물어보냐고. 이모, 이거 질문한 사람 100점 추가해. 토요타로가 말하기에 이 둘은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프리저가 죽고 은하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 히터 일족이고 또 그레노라는 그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이 둘은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물론 가스나 그레노라 둘 다 손오공들과 비교하면 약하기는 하지만 드래곤볼에게 손을 빌기 전 가스와 그레노라 이 둘만 비교하면 가스 쪽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토요타로가 이 둘이 얼마나 강하냐는 질문에 정말 말이 많아진 것을 보면 아마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요, 네퍼나 기뉴 특전대보다는 이 둘이 강했고 나메크성의 프리저와 비교하면 그보다는 이하?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게 그때의 프리저보다 히터가 더 강했다면 아마 프리저를 죽이고 히터가 은하를 지배했을 테니까요. 힘만 보면 아보와 카도 정도가 아닐까라고 하는데요. 와, 아보카도 기억하시나요? 드래곤볼 특별편, 그러니까 베지터의 동생 타부르도 등장했었던 그 에피소드였는데 그때 나온 적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둘이 합체하기 전에 아버와 카도 정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들이 예상했던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별로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5번째 질문. 시리알상의 달을 파괴한 프레이크는 그레노라의 아버지인가요? 사실 이거 은근히 팬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거든요. 프레이크라는 인물이 이렇게 잠깐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잠깐 등장하는데 이름까지 공개가 되고 거기다 나름 이름 있는 리크라는 사이어인의 얼굴에 상처도 낼 정도이니까 꽤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이 인물이 그레노라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온 건데, 하지만 정말로 이 인물이 그레노라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토요타로 자신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 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라이브나 댓글에서도 수없이 제가 말을 했지만요,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발 이것 좀 기억해주세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그레노라 편은 토요타로가 생각한 스토리는 맞지만요, 토리야마가 토요타로가 생각한 스토리를 가지고 새롭게 원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리야마가 추가 삭제 수정을 통해서 완성한 원안이 그레노라 편 정사이고, 그 원안을 가지고 토요타로가 다시 그리고 있기 때문에 토리야마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아직은 정사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예전에 영상으로 그레노라 편 스토리가 토리야마의 손에 얼만큼 수정이 되었나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그 영상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4권과 17권 코믹스 표지를 보면 손오공과 베지터의 머리색이 다른데 의도적으로 다르게 색칠한 것인가요? 맞아요. 4권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17권에 대해서는 이거 물어보신 분이 드모달은 맞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7권의 베지터는 단순한 블루 변신이 아니라 블루 진화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영상에서 사이어인의 변신에 관련해 정리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확인하시면 블루 진화가 뭔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권은 색을 다르게 칠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같은 변신이라고 해도 미묘하게 다르기도 하고 빛의 반사나 다른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피부색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색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네요. 토요타로도 이왕이면 컬러로 색을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색이 아니라 머리색에 살짝 차이를 준 것이고, 솔직히 색을 칠하고 그 이후에 색의 차이를 잊었다고 할 정도이니까요, 설정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질문. 토요타로 선생님은 손오공과 베지터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이거 물어봐야 아는 건가? 드래곤볼 팬들 사이에서는 뭐 워낙 유명하죠. 토리야마와 토요타로가 손오공만 좋아하잖아. 그럼 다음 질문이 아니라 그래도 이유는 한번 들어보죠. 토요타로의 대답은 당연히 손오공이었고요. 하지만 장면에 따라 그리는 입장에서 보면 움직이기 쉬운 부분이나 감정 몰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베지터가 좋다고 생각하는 장면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19권 한정으로는 어떠냐는 우치다의 질문에 토요타로는 손오공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활약하는 쪽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베지터는 쥐어 패려고 자의식의 크기를 만든 건, 하지만 17권 한정이라면 베지터 쪽이 더 좋다고 베지터 팬들을 의식하는 멘트도 날려주는데요. 재미있는 게 자의식의 크기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베지터가 좋았다고 합니다. 8번째 질문. 토요타로는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 극장판을 3번 이상 봤다고 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토요타로는 얼마 전에 한 번 더 봤기 때문에 총 4번을 봤다고 하는데요. 슈퍼 히어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좋아하는 장면이라면서 그냥 그 칭찬으로 가득한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토리야마는 원래 개그 만화가 출신이기 때문에 개그 센스가 뛰어나다면서 개그를 넣어서 재미있게 하는 그런 부분은 배워야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개그가 들어가도 열기나 뭐 텐션이 식는 것도 아니고 토리야마만의 센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요. 근데 토요형, 토리야마의 개그가 먹히는 이유는 형이나 나나 아제라고, 한마디로 자신도 코믹스 그릴 때 개그를 더 추가하고 토리야마의 개그 센스를 더 배워야겠다. 이번 극장판의 감독의 센스도 정말 좋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치다는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좀 알려달라고 하자 토요타로는 슈퍼 히어로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하겠다고 하지만요, 감정적인 부분부터 개그, 귀엽거나 멋있는 장면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9번째 질문. 가스가 변신한 형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만화에서는 정확한 변신 명칭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토요타로 자신은 스스로 칭하고 있었던 변신 이름이 있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토리야마의 확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작중에서 정확한 명칭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결정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게임이라든지 결국 변신 명칭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때가 오면 토리야마와 상담해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10번째 질문. 새로 등장한 검은 머리의 무의식의 극이와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은 어떻게 다릅니까? 와, 이거 저도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지난 내용 정리에서 징조의 감정을 넣은 변신이 이번에 새로 등장한 무의식의 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변신이 완성형 위의 변신인지 아닌지 토요타로는 이 변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로가 말하길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의 경우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등장한 새로운 변신은 무의식의 극이에 자신의 감정을 넣은 변신이라고 합니다. 징조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이스와 마찬가지로 변신 없이 손오공도 점점 무의식의 극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노라 편 초반부터 등장했었죠. 무의식의 극이 패시브가 이걸 위한 떡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지만 이번에 새로 등장한 변신은 징조 플러스 감정이 아니라 징조도 완성형도 아닌 새로운 손오공만의 무의식의 극이라고 합니다. 자코가 있던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주민은 여러 민족의 우주인이 보였습니다. 크랜베리도 살짝 등장해서 잡히고 말았던 그 별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코가 자주 쇼핑하러 가는 별이라고 합니다. 행성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이름 있으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12번째 질문. 곧 클라이맥스가 될 그레노라 편입니다. 8월에 공개될 내용을 살짝 알려주세요. 뭐야, 아직도 클라이맥스가 아니라고?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 게 한 1년 전쯤 되지 않았나요? 와, 이제야 겨우 도달하는 거야? 불감증. 이번 8월에 발매가 되는 V점프 또는 9월 정도며 이야기가 정리될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걸까요? 이번 달에 스토리 자체는 거의 끝나고 다음 달에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도 살짝 맛볼 수 있는 수준? 이번 인터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 8, 90년대에 드래곤볼이 연재되었을 때는 소년점프의 설정이 종종 소개가 되기도 하고 설정집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슈퍼로 오면서 제대로 된 설정집 하나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정말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애니와 코믹스의 설정도 다르고 또 원작에서 있었던 설정을 바꾼 것도 있고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에서라도 설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심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이번 인터뷰에서 새롭게 알게 되어 마음에 들었던 질문과 답은 무엇이었나요? 그레노라 편도 이제 곧 클라이맥스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남은 전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 더 이상 코믹스 내용 정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V점프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연 가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엘레이크의 발악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말이죠. 슈카들이 왜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들의 소원대로 내용 정리는 이제 관두었지만 앞으로 라이브 등을 통해서 내용 정리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의 전개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고민해보고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일현장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